이번 강의는 3-2장의 삼각측량, 즉 기준점, 골조 측량의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 트래버스에 이어서 트래버스 측량, 다각 측량하고 삼각 측량을 비교했을 때 정밀도는 어떤 게 더 높다고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을까요? 그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래버스, 다각 측량보다 삼각 측량의 정밀도가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삼각 측량의 종류에는 단열, 유심, 사변형 이렇게 있어서 정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이 세 개 중에 사변형 삼각망의 정밀도가 가장 높다고 했었고, 트래버스에서는 결합, 패합, 개방 순서로 정밀도가 높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 유, 단, 결, 패, 개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럼 삼각 측량도 마찬가지로 기준점들의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삼각형에서 기선은 또는 시작하는 선의 길이, 기선의 길이와 각을 측정해서 수평 위치를 결정한다라는 거 정의 꼭 잘 알아두시고요. 사인 법칙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삼각 측량의 종류, 삼각망의 종류에는 단열, 사변형, 유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열은 말 그대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나의 열이에요. 이렇게 쭉. 그래서 얘는 정밀도가 가장 낮아. 왜? 간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밀도가 낮아서 하천이나 도로 또는 터널처럼 이렇게 쭉 길게 폭이 좁고 거리가 긴 지역 측량에서 사용하는 게 단열이다. 그 다음 사변형을 볼게요. 사변형은 삼각점 수가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만큼 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세 개 중에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정밀도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측량을 하겠죠. 그럴 때 언제 하냐? 기선 삼각망을 측정을 할 때 주로 사변형을 사용을 한다. 기선이라는 것은 이게 기선이죠. 시작하는 선. 얘는 정확해야 돼. 정밀도가 높아야 돼. 그래서 보통 기선 삼각망을 측정을 할 때는 사변형 삼각망을 사용한다라는 거. 마지막 유심의 정의는 이렇게 가운데 중심, 심이 있고 이 중심을 주변으로 넓은 면적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면적이 넓은 지역에 측량을 할 때 사용하며, 예로는 공단이나 택지를 조성할 때, 무슨 공단 또는 주택단지 같은 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할 때 사용이 되거나, 또는 농사 짓는 땅처럼 넓을 때 평탄한 지형에 이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단열, 사변형, 유심 세 가지 종류 있고 각자 특징을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삼각 측량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을 거고요. 삼각망 조정하는 거, 각 전변, 조건식 개수 구하는 거랑 같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점을 선점해서 표지를 설치를 해야 돼. 앞에 나온 것과
동일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삼각점을 설치를 해요. 매설을 하는데 기존에는 삼각점의 등급이 기존 4개의 등급이 존재했었어요. 이제는 1개의 등급, 그 중에서 2등급을 기준으로 통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존의 4개의 등급에 어떻게 나누는지 필기를 해줬는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삼각점의 등급에 따른 변의 길이. 원래는 몇 개의 등급이 있었다? 4개의 등급이 있었어요. 1등 삼각망, 2등, 3등, 4등. 변의 길이는 1등 삼각망일수록 변의 길이가 더 길어요. 30km. 그 다음이 10km. 그 다음 5km. 그 다음 2.5km. 이렇게 삼각점 등급에 따라서 변의 길이가 다르다라는 거. 하지만 지금은 이 중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만 쓴다 했죠? 2등급짜리 하나만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삼각점 말고 기준점 중에 통합 기준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모든 기준점들이 통합된 기준점을 통합 기준점이라고 해요. 여기서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중요하게 그 전에 필기했던 거 또 기억하시면서 알 수 있을 거고,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 그전에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산 정상에다가 이렇게 매설을 했어. 잘 보이게 하려고. 근데 현재에는 굳이 그렇게 산 정상에 하지 않아도 과거 산 정상에 존재하던 삼각점과 수준점을 두 개를 합해서 통합 기준점이 보통 이제는 어디에 설치된다? 평지에 설치가 된다라는 거.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통합 기준점이 우리나라 전국에 약 1200개 정도가 있는데 1200개 정도가 되려면 이게 막 이렇게 해서 1200개가 있는데 이 통합 기준점과 기준점 사이에 자 10km 간격으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10km 간격 약 1200개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통합 기준점이 이렇게 표현된다. 1200까지 있으니까 U 1200까지 이렇게 숫자 4자리로 표현을 하고, 첫 번째는 어디에 있어? 0번.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에 있대요. 통합 기준점의 첫 번째예요. 뭐 통합 기준점의 원점, 뭐 경기도 원점 막 이런 거랑 헷갈리는 게 아니라 경기도 원점은 경기도 원점 다른 거고 통합 기준점하고 다른 거야. 얘들아 절대 헷갈리지 마. 말부터 이미 다르잖아요. 근데 통합 기준점이 우리나라에 약 1200개가 있는데 어딘가에 첫 번째 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0번. 그게 마침 딱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원에 있을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통합 기준점의 내용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 110페이지로 넘어가면 기선 측량이 나와요. 기선 측량. 기선 측량 아까 얘기했죠. 삼각망에서 이렇게 기선, 이 선의 길이를 측량하는 게 기선 측량이겠죠. 근데 기선 측량을 할 때, 기선을 측정을 할 때 있어서
필기를 해준 부분이 있어. 그 안에서 몇 가지를 좀 필기를 해볼게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필기를 해줬을 거야. (1번) 기선의 설치 위치. 얘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기선의 설치 위치는 아무데나 하면 안 되겠죠. 평탄한 지형. 그치만 완전 경사가 없을 수는 없어. 경사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사가 만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경사는 25분의 1 이하까지가 한마디로 웬만하면 평탄한 지형에다가 기선을 설치해 주어라 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검기선. 검기선은 기선 길이의 20배 정도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 자, 검기선이 뭐냐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검기선이 뭘까요? 검기선. 검기선의 이름을 보니까 지금 뭐랑 비슷해? 기선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맞아요. 기선이 처음 시작점에 있으면 검기선은 말 그대로 중간에 검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선을 검기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얘네가 너무 붙어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기선 길이의 20배 정도 간격. 만약에 기선이 10m였어. 그럼 다음에 검기선을 설치할 때 20배면 200m 정도는 떨어진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20배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검기선을 설치해 둔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달달달달 외우기 전에 이해가 한 번에 갈 거야. 자, 이번 세 번째는 기선을 확대시킬 수가 있어. 이 기선의 길이가 이만큼 있던 걸 더 길게 몇 배 확대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기선의 확대는 최대 3번까지만, 그리고 10배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기선이 10m였어. 그럼 최대 10배니까 100m까지밖에 확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건 최대 3회, 최대 10배 이내까지인 거고 1회 확대할 때는 몇 배 이내로 하라 했습니까? 필기해줬습니다. 1회 확대할 때는 3배, 2회 확대할 때는 8배, 그리고 나는 3회까지 확대를 하고 싶어 하면 10배까지만 확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기선 측정할 때 주의사항은 이거 외에도 필기해준 게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도 잘 보시고 용어 정리는 확실하게 해두세요. 그냥 막 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고 기선이 뭐고 검기선이 뭔지 이해를 하셔야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하는 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도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고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용 복습하는 차원에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식량에서 시간과 경비, 돈 많이 소요돼. 그치만 그만큼 가장 정밀한 거. 삼각측량에서는 크게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사변형, 유심, 단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정밀도가 높아서 기선 삼각망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것은 사변형 삼각망이죠. 그래서 정밀도 순서는 사, 유, 단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방금 좀 전에 했던 기선 삼각망을 설치할 때, 기선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밑에 보면은 굉장히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필기를 다 해줬어요. 한번 보시면 기선 삼각망을 설치를 할 때 지형은 웬만하면 평탄한 지형으로 경사는 25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고 최소 내각이 20도 이상, 그리고 여기 확대하는 거 나왔죠. 1회 확대는 3배까지, 2회 확대할 때는 8배까지, 3회 확대시킬 땐 10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확대할 수 있는 횟수는 당연히 3회 그리고 10배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했었고, 자, 오차를 검사하기 위해 중간에 검기선을 설치를 해요. 이렇게 삼각망이 나가다가 기선이 있고 중간에 검기선을 하나 설치를 하는데 너무 많이 설치를 하면 안 좋겠지. 막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그게 아니라 삼각형의 15개에서 20개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틀리죠? 10분의 1이면 이거보다 경사 답은 2번. 측점과 측점 사이의 거리는 되도록이면 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마지막으로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삼각수준 측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삼각수준 측량은 말 그대로 삼각점에서 수준 측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삼각수준 측량에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지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서서 이 B 지점에다가 표척을 두고 시준을 해요. 이렇게 바라봐요.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 는 표척을 여기다 이렇게 세워서 이 부분을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공기에 굴절이 있죠. 공기에 이렇게 부딪혀서 굴절이 생겨서 이 부분을 못 보고 이렇게 다른 부분을 보게 돼. 측정 높이가 이만큼. 높이보다. 그래서 기차는 공기에 굴절 때문에 발생하는 거로 빛이 대기 중을 통과해서 가다가 굴절이 발생. 원래 보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시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실제 높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더 크게 나타나니까 오차는 빼줘야겠지. 마이너스. 이렇게.
왜냐하면 지구가 둥겨서 이